산악회는 등산만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산행 날은 4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새벽 6시에 깨어났죠. 아직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지 2년 반, 그 습관만 유독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경기도 외곽 버스터미널이었어요.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가슴에 청솔산악회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오래된 이웃 순자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자, 들어가.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혼자 있으면 안 돼. 버스 안은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산악 장비 얘기는 거의 없었죠. 대신 오가는 말들은 뭔가 낮고 밀접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난주엔 정말 방이 따뜻했지 않아?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내가 먼저 잡았는데 기억 안 나? 또 다른 누군가가 웃으며 대답했죠.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너무 가깝고 친숙한 웃음이었는데 뭔가 위험한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누군가는 크게 웃고 누군가는 그 웃음을 못 들은 척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지나가고 있었죠. 30분 후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회장이라고 소개받은 박철호라는 사람이 손을 탁 쳤어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재미있는 사람처럼. 자, 여기 잠깐 모여요. 몸을 풀어야 산을 잘 올라가죠. 우리는 다르거든요. 다르다니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보통 산악회는 그냥 산을 오르고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모임이에요. 그 말이 들렸을 때만 해도 저는 뭔가 긍정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고 커피나 마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정말 순진한 예상이었어요. 4인 테이블이 3개 붙여졌어요. 미연이라는 여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던 그녀가 이미 도시락통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종이컵이 쏟아져 나왔죠. 막걸리 병이 보였어요. 소주도 있었어요. 삶은 달걀, 족발, 오이무침이 테이블을 덮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은 연회장처럼 변해갔죠. 처음 오셨죠?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수라는 사람이었죠. 50대 말로 보이던 그는 말이 적어 보였지만 눈이 깊었어요. 마치 많은 것을 봤으면서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처럼요. 저는 3개월 전부터 나왔는데요. 당신이 저였어요. 처음엔 다 이상해하죠. 악수를 나눴는데 그의 손은 정확했어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전문적인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회장이 종이컵을 제 앞에 밀었어요. 처음 오셨죠? 힘내고요. 오늘 잘 따라오면 금방 친해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는 술이 약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니까요. 물이든 뭐든 마셔요. 회장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죠. 순자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긴 이래. 처음엔 분위기 풀고 올라가야 덜 힘들대. 다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거든. 저는 물만 부어 마셨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죠. 호칭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언니, 자기, 당신. 첫날인데도 팔을 끼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끼린 다 가족이죠.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가족인데 뭐 어때?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쳤죠. 버스에 다시 올라탔을 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산악회인데 산 얘기는 왜 없을까? 사람들만 이렇게 자꾸 가까워지려고 할까? 그 느낌이 첫 번째 경고였던 것 같아요. 둘째 주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행 중간에 갑자기 일부 인원이 먼저 내려가곤 했죠. 선배들 따라 앞장을 봐야 해서 라는 이유로. 회장은 무선으로 걱정하지 마. 정상 근처 쉼터에서 쉬고 있어 라고 했어요. 저는 초보라는 이유로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오후 3시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연이가 종이에 뭔가를 빠르게 적더니 정수에게 살짝 건넸어요. 정수가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순간 쪽지가 떨어졌죠. 바닥으로, 제 발끝에, 그 위에 적혀 있던 건 숫자였어요. 204호.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휴게소에 도착한 직후에야 명확해졌어요. 오늘 밤은 근처 펜션에서 숙박합니다. 일정표 잘 챙기세요. 회장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 다음 몇 초 후,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테이블에서 슬쩍 일어났죠.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어요. 정수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피곤하니까 자기 시간에 쉬세요. 내일 아침 7시 로비에서 모임입니다. 회장은 여전히 밝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모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순자의 답장은 10분 후에 왔어요. 뭔데?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너 생각이 복잡해. 저는 답장을 지웠어요. 셋째 주 산행이었어요. 중턱 쉼터에서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싸우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웃음이 너무 가까웠어요. 가쁜 호흡이 섞여 있었죠. 바람막이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장갑이 베개처럼 놓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들리는 웃음과 신음이 섞인 소리.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 안 들은 척. 그게 이 모임의 규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산길, 휴게소 테이블로 모였을 때였어요. 회장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죠. 우리 모임 이름 알죠? 청솔산악회. 근데 우리끼린 다른 이름도 있어요. 한번 맞춰봐요.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청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깔깔대며 웃었죠. 그 웃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청년이 뭔데요? 회장이 고개를 약간 기울며 설명했죠. 마치 제가 어린아이라도 되는 양. 청한 연분이라고 해요. 임시로 빌려 쓰는 인연이라는 뜻이죠. 다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많이 묻지 말고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그냥 잠시의 위로라고 보면 돼요.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왜 휴게소에서부터 술을 펼쳤는지, 왜 방 번호가 쪽지로 오갔는지, 왜 호칭이 빠르게 가까워지는지, 왜 들리는 걸 듣지 않고 보이는 걸 보지 않는 게 규칙인지. 이 모임은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뭔가였어요. 외로움의 거래처였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임시로 채워주는 거래처. 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어요. 회장이 알아챘죠. 불편하신 건가요? 네, 저는 산 보러 왔거든요. 그냥 산을요. 회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안에는 설득의 의도가 숨어 있었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말이에요. 민정 씨, 사람도 산이거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죠. 그럴 때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수가 이 모든 걸 자기 속도로 듣고 있었어요.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보고 있었죠. 넷째 주였어요. 저는 버스에 타지 않았죠. 산 입구에 혼자 섰어요. 신발끈을 직접 묶고 있을 때 정수가 나타났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오늘은 혼자네요. 네, 혼자 가보고 싶었어요. 뭔가 생각이 많아서. 정수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죠. 말없이 나란히 걸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처음으로 이 모임에서 편한 기분이 들었죠. 급경사에 왔을 때 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정수가 팔을 잡아줬죠.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온기가 필요했거든요. 정수가 먼저 손을 놨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선을 넘지 말죠.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뭔가를 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감사해요.
외로움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죠.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뭐든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게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길에 완전히 들어섰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정수는 웃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냥 걸어요. 같이 걸어도 거리는 둬요. 제가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그게 진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정수의 눈은 깊었어요. 마치 그 범위를 넘었던 자신의 과거를 응시하는 것처럼. 하산길에서 미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오늘 왜 안 왔어요? 우리 점심도 함께 먹는데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쉬고 있었어요. 미연은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거짓을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죠. 언니, 거짓말을 못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묻지 않았는데 미연이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쁜 의도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사정이 있는 거고, 그 사정이 서로 맞으면 가까워지는 거고, 아니면 멀어지는 거고.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말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요. 미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 말이 부럽네요. 저한텐 아직 어렵거든요. 끊는 게. 아직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밤이 덜 기다려져요. 밤이 길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정수를 봤어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5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박철호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민정 씨, 요즘 안 보이네요. 다들 기다려요. 왜 안 나오세요? 저는 혼자 가보려고요. 혼자 걸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어요.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전문가처럼. 외롭잖아요, 민정 씨. 산도 그런 사람을 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죠. 그래서 같이 가자고요. 안 돼요? 그 말투는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본 경험이 말이에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안 갈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끊었어요. 그날 밤,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어요. 사진이 올라왔죠. 휴게소 테이블, 술병, 웃는 얼굴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도 있었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오늘도 청년 성사했어요. 다음 주 205번이야. 숫자가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닌 듯이. 저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단톡방을 나가는 버튼을 눌렀죠. 7째 주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순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들떠 있었죠. 너 뭐야? 왜 연락을 씹어? 왜 자꾸 안 나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난 혼자 갈 거야. 진짜로. 순자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눈빛도 달라졌었죠. 너답긴 해.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나 거기서 마음 잡았어. 집에만 있으면 공기가 자꾸 커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 가면 덜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이해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이해됐어요. 정말로. 그래도 따라가기로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알아. 정말 알아. 근데 난 못하겠어. 미안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철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곧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번개, 휴게소 3시,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안 갑니다. 정말로. 그날 오후
저는 우비를 입고 집 뒤 야산으로 올라갔어요. 길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흙냄새가 진했고 새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모든 소리가 편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편했죠. 정상 근처 평상에 앉아 있을 때 정수가 나타났어요. 결정하셨네요. 응, 혼자 간다. 이렇게라도. 정수는 웃지 않았어요.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요. 대신 하나만 꼭 약속해요. 너무 혼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걷되 길은 같이 써요. 수천 명이 밟아온 길이니까. 당신도 그 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묵직하게 들어왔어요. 위로가 아니라 사실처럼. 감사합니다. 정수님, 산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이제 에필로그. 지금도 가끔 국도로 파란 버스가 지나가요. 같은 로고, 같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탔죠.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들도 뭔가를 찾고 있겠지. 외로움을 주지 않는 무언가를. 누군가의 손을. 밤을 덜 기다리게 해줄 누군가를.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것은 산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 그리고 누구도 그 길을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 속도로 걸어요. 그뿐이에요. 매주 일요일 새벽이 아닌 오전에 일어나요. 버스 예매는 하지 않아요. 대신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어요. 산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길은 여전히 올라가고, 무릎은 여전히 아파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 전부가 요즘은 참 고마워요. 이상하게도 말이에요.